안녕하세요. 작년 가을 이혼녀가 되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소름 끼치는 남편과 더는 한 이불을 덮고 살 자신이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탓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일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 직업은 방송국 PD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남사스럽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편입니다. 반면 남편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유명세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솔직히 말 한마디 섞을 이유가 없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공간에 있었다 뿐이지 아예 업무 자체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또 한 번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는 남편이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하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는 인사도 저에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방송국에선 제가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상대를 몰라도 상대 쪽에선 저를 아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나름대로 반갑다고 아는 체를 하는 남편이 스치듯 제 기억 속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이시냐 하곤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땐 그 인사로 남편과 제가 그토록 가까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몇 번의 가벼운 대화가 오갔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도 언젠가 저처럼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저더러 자기한테 조언 같은 걸 좀 해줄 수 없겠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 같은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고 솔직히 매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주기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돌려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았으니 무척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은 조금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귀찮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남편의 당돌한 모습에 저도 뭐랄까 한마디로 호기심이 생겼죠. 잊고 지내던 제 열정을 남편에게서 발견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시작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이를 떠나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참으로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제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댁에서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점 그리고 당신들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심지어 저를 문전박대하셨죠. 전 솔직히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게 왜 제 흠인 거며 제 나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셨어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나이 차이도 남자가 몇 살이고 많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데 제가 겨우 3살 많다는 이유로 양심이 있네 없네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저 없이는 안 된다며 자기는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인데 가볍게 무시해버렸으면 될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결국 시댁과 반년 정도 부딪힌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는 저희한테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시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게 전부였지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월세를 받는 상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어리석게도 이런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시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해가는 결혼이었는데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계산 못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땐 눈에 뭐가 씌이기라도 했던 건지 참으로 어리석었네요. 한편 나름대로의 난관을 극복하고 꾸리게 된 가정이었기에 앞에는 오로지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 큰 소리 난 일이 없었으니 결혼 생활도 비슷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이름을 팔고 다녀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본인인 저마저도 금시초문인 이야기를 흘리고 다녀서 이따금씩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며 확인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 곤혹스러움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도대체 왜 그래?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낼 건 또 뭐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잖아. 그리고 이 바닥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 너 지금 내가 너보다 어리다고 가르치는 거야? 넌 내가 잘 되는 게 싫지? 네 그늘 아래 두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짜증난다. 연애할 땐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지 나중엔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열이 뻗칠 만큼 화가 날 지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차라리 솔직하게 나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도왔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틀어진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의 가족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저희 어머니나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만으로 2년차가 되던 무렵부터 친정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져가는 듯 했어요. 반면에 저는 일거리가 넘쳐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하루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두세 차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바빴을 때 제가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아버님이 수술을 하셨을 때는 꼬박 이틀을 곁에서 지샌 적도 있었으니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나쁜 걸 떠나 그 정도 부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니잖아. 요새 여자들은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 좋아한다던데. 넌 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 너 좋아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저도 시댁에 해드리던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부부 사이의 생활비도 그 무렵부터 칼같이 계산하기 시작했네요. 더는 남편에게 10원짜리 하나 쓰기도 아까울 만큼 남편이 미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던 무렵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말로는 신경성으로 달리 손 써볼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런 식이라면 어머니가 1년이나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저도 어머니도 몇 날 며칠 서로 말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혼이니 뭐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그때만큼은 저나 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이건 다 생쇼에 불과했네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친정어머니의 담당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한국에 수입이 되기 시작한 신약이 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한 번 투약하는데 700만 원 가까이 들고 2주에 한 번씩 10번은 투약하셔야 될 거라면서. 하지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해보겠다 했어요. 막말로 앉아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게 하느니 뭐라도 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아니,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너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한 번에 700씩 10번이면 7천이야. 7천이면 웬만한 중형차는 사고도 남는 큰돈이라고. 지금 너는 우리 엄마랑 중형차를 비교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효과 없으면 환불은 해준대?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네. 너야말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쇼핑하는 거야? 거봐, 환불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 그거 다 상술이야. 7천이라니 생각할수록 욕 나오네. 너는 가족이 장모님 뿐이야? 내 생각은 안 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는 뭐 어쩔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고 내 능력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알고 지낸 시간보다 내가 엄마 딸로 지낸 시간이 훨씬 길고 의미 있거든? 그러니까 서운한 애 어쩌네 그런 소리도 할 거 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 결국 제 고집대로 신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뭘 했냐며 의기양양해하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께선 당신까지 떠나고 나면 제 옆에는 남편 하나 남는다 생각하셨는지 계속해서 저더러 남편에게 잘해주라 하시고 저희 남편한테도 번번이 당신이 미안하다 하셨는데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에 돌 하나 걸린 듯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지네요. 아무튼 정말 하루하루가 암담했지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딱 절반쯤 지났을 무렵부터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되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약으로부터 2달이 지난 뒤 저희는 담당이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도 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어머니랑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무척이나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말이라도 한마디 가령 잘 쉬고 오라던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뭐 별 기대도 없었지만요. 한편 꿈같은 여행을 끝내고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원래는 어머니더러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자 했지만 어머니가 사위 불편하게 하기 싫으시다며 거절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짐 정리도 하고 어질러진 집도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너랑 니네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꼬였어. 꼬였다고. 내 인생 책임져. 갈 사람이 때가 되면 가야지. 진짜 짜증난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갈 사람이라니?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죽을 날 받아놨으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 그걸 왜 마음대로 연장을 시키냐고. 모녀가 똑같이 이기적이야. 지들밖에 몰라.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인간이 저러다 나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간단한 짐만 챙겨서 술 취한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긴 싫어서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도 찾아가 폐악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방금 헤어진 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돌아왔으니 몹시 놀라신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 저는 그간의 제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자꾸만 당신 탓을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 제 편은 어머니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황당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남편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월세로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에다가 공공연히 자기는 금방 관둘 거라고 그러고 다녔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유일한 핏줄인 저한테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서 뭐 광고회사를 하나 차릴까 싶다며. 물론 저는 금시초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이야기였어요. 또다시 남편이란 작자에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한편 변호사는 이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웬일로 집에 다 들어왔냐? 당신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관심 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있나 싶더라.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신이 방 빼. 참나,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을 내쫓는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말이 되고 말고. 너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나 이혼 못해. 너 때문에 나 개털됐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아, 신우한테 오피스텔 넘겨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어. 그리고 진짜 입에 담기도 싫지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내 거지 네 거야? 정말이지. 더는 한마디도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내일은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내가 나간다 나가. 나야말로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여자가 돼서는 독해 빠져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무능한 너보단 내가 낫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완전히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지듯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몇 달의 공방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를 할 건 없었지만 적어도 뭐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소식은 아주 재미났습니다. 일단 남편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앞으로 1년 정도 사신다 소리가 나왔을 무렵 시집간다는 신우한테 기분이랍시고 자기 오피스텔을 줘버렸던 거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재산 꽤나 생긴다 생각하곤 아까운 줄 모르고 말 그대로 헛짓거리를 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우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했나 본데 그 핏줄이 어디 가나요? 신우가 뭔 소리냐며 내가 그걸 왜 돌려주냐고. 그래서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이토록 상세히 알게 된 건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남매가 아주 등을 찌고 살게 되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능력으로 하나 더 사주시라고. 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주시냐고 쏘아붙였네요. 그 와중에 싸가지니 뭐니 그런 것까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뜩이나 제가 이혼하게 된 전후 사정을 아는 친구가 남편 회사의 대표와 지인이기도 했고, 친구는 저하고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저희 남편이 사업이니 뭐니 헛물을 키고 다닌다며 이러다 이 회사 기밀도 빼가는 건 아니냐고 바람을 좀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대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결국 해고시켰답니다. 팀워크도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남편도 제대로 한마디 반박도 못해보고 쫓겨나듯 나왔나 봐요. 저더러 네가 꾸민 짓이냐 그러고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서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 정말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니까요.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정말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대던 인간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랑이란 게 참으로 간사한가 싶기도 하고 그저 제가 옥석을 가려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건지 정말 사랑이란 건 믿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소중히 아껴줄 상대를 만난다는 거 저 한 번만 더 기대하고 기다려봐도 될까요? 따뜻해지는 이 계절처럼 제 마음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다려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